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부생리학 순환계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심장이 있죠. 그리고 이 심장과 많은 혈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작은 생명체에는 예컨대 개미, 혈관이 없어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던 확산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에너지가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몸은 너무너무 크죠? 저도 키가 167cm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큰 몸에 이러한 확산이라는 원리로는 에너지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이렇게 중심에 심장이 있고요. 이 심장이라는 근육 조직이 펌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펌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쾅 뭔가를 짜내는 역할이죠.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심장에서 혈액을 전신으로 이동시키기도 하고 전신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 혈액이 폐로 이동해서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체순환 또는 폐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과정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 순환계통에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환계통의 구조입니다. 우리 이전의 영상에 제가 처음 올린 영상에 순환계통의 구조 그림 공부 우리 함께 했었죠. 아마 이 그림이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혈관계통은 심장이라는 펌프를 통해서 혈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펌프는 좌심실과 우심실이에요. 제가 그림 공부에서 좌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심장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우리 심장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있고 여기에는 4개의 방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실, 그리고 오른쪽, 왼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 우심방, 그 아래 우심실, 왼쪽에 좌심방, 그 아래 좌심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좌심실, 자, 빨간 화살표 따라오세요. 이곳 왼쪽 아래에 있는 좌심실은 가장 두꺼운 근육을 가지고 있고요. 짜내는 펌프의 힘도 가장 세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팡 짜낸 혈액이 어디로 간다? 전신으로 가거든요. 온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그러면 당연히 힘이 세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심실은 뭘까요? 우심실에서는 혈액을 팡 짜내서 폐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것도 멀리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폐로 이동하는 우심실, 전신으로 이동하는 좌심실이 우리 몸의 대표 펌프입니다. 자, 다음은 온몸 순환, 체순환과 허파순환, 폐순환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체순환은 Systemic Circulation이라고 해서 대순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폐순환은 폐를 통과하는 순환이어서 Pulmonary Circulation, 소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대순환이 온몸, 더 먼 곳을 다녀오는 개념이겠죠. 그죠? 자, 우리 하트 모양의 심장에서 4개로 쪼개서 방실, 여기가 좌심실, 이 좌심실에서 시작을 해서 대동맥으로 나가요. 좌심실에서 푹 나간 혈액이 대동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동맥에서 이렇게 혈관이 한 3개 정도 가지로 갈라지면서 전신으로 피가 이동을 하게 돼요. 다리로도 이동을 할 거고요. 팔로도 이동을 할 거고 머리로도 이동을 하겠죠. 그 후에 상하대정맥을 통해서 이 상하대정맥은 이쪽에 하나 있고요. 지금 빨간 펜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상대정맥이고요. 이쪽에 있는 게 하대정맥이요. 상하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은 여기에요. 우심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이 온몸순환, 체순환입니다. 그리고 허파순환, 폐순환은요. 우심실에서 시작을 해요. 자, 이거는 파란색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심실은 실 이곳이죠. 우심실이에요. 우심실에서 시작을 해서 폐동맥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서
평 쏘올려서 폐동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도착하는 곳 풀모나리 폐죠. 폐렁. 그래서 이 폐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CO2를 많이 가지고 있던 혈액이 이 폐를 통과하면서 나중에 O2랑 CO2를 교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정맥혈이고요. 이 정맥혈이 다시 폐를 통해서 나와서 깨끗해진 산소가 많은 동맥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작용이 바로 폐순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폐정맥, 자,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피는 동맥혈이지만 이게 지나가는 혈관의 이름은 폐정맥이에요.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곳이 어디다? 여기에서 이 좌심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좌심방 화살표 따라오세요. 이곳이 좌심방입니다. 자, 좌심방에서 피 어디로 보내죠? 좌심실로 보내죠? 그러면 다시 온몸 순환, 체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체순환과 폐순환을 통해서 체순환은 온몸에서 피를 사용하고 폐순환은 온몸에서 사용한 피를 다시 폐에서 동맥혈, 깨끗한 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체순환, 폐순환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음 중 체순환의 순서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예컨대 뭐 이런 데에서 대동맥을 하나 빼고 여기 폐동맥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들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페이지였어요, 여러분. 자, 다음은 태아순환이에요. 태아순환,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는 태반이라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태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산소도 공급을 받고 영양소도 공급을 받아요. 엄마와 이제 통하는 통로죠. 이제 여기가 우리 배꼽인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태아들은 허파가 기능하지 않고 허파도 실제 사용량의 한 6분의 1 정도의 산소만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O2 산소예요. 그래서 허파순환이 필요가 없고요. 그 대신 태반이라는 이 조직을 통해서 엄마와 연결된 이 조직을 통해서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응애하고 울죠. 응애하고 울면서 그때부터 이 폐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은 출생 후 완전히 분리하게 됩니다. 이제 태반이 끊어내죠. 끊어내고 그 다음부터 허파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fetal circulation이라고 하는 태아 순환입니다. 자, 태아는 무엇으로 호흡한다? 폐로 호흡한다? 아니죠. 네, 태반으로 호흡한다가 맞습니다. 자, 다음은 한 가지 더 순환이에요. 문맥 순환이라는 겁니다. 문맥 순환, 뭐 간 문맥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포탈 서큘레이션이라고 하고요. 혈액이 소화계통에서 어떤 식으로 순환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도 아래 끝 위창자 이자 지라에서 나온 정맥이 아래 대정맥에 들어가지 않고 모여서 문맥 포탈 베인을 통해서 간으로 유입된 후 이곳에서 모세혈관으로 나뉘었다가 다시 간정맥이 되어서 아래 대정맥으로 들어감이라고 자, 어렵게 설명을 해놓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위창자 이자 지라 이런 곳에서 우리가 소화관이잖아요. 소화관에서 소화를 하고 나면 뭐가 생기죠? 우리 영양소들이 생기죠. 예컨대 포도당. 여러분, 소화계통에서 이 간의 기능 혹시 기억나시나요? 간의 중요한 기능 중에 에너지 저장의 기능이 있어요. 무엇으로 저장한다? 포도당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위창자, 이자지라 이런 소화관에서 음식물을 다 흡수한 그 혈액들이 이 정맥혈에 들어있다가 이게 바로 심장으로 가지 않고 간을 한번 거치는 거예요. 자,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 세포 안에서 이런 포도당들이 다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간에 다 저장을 시켜놓고 자, 이제 이 에너지가 없어진 상태로 다시 이제 간 정맥이 되어서 아래 대정맥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소화관에서 나온 혈액은 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간에서 먼저 처리가 된다. 뭐가 처리가 된다? 영양소의 흡수와 저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맥순환의 기능은 무엇이죠? 영양소의 흡수와 저장의 기능을 문맥순환 포탈 서큘레이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심장의 구조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심장이 왼쪽에 있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심장은 우리 몸의 거의 중앙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왼쪽에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우리 몸을 가운데로 나누고, 자, 이쪽 왼쪽의 절반을 나뉘었을 때 심장의 끝부위가 만나게 돼요. 이 끝부위를 에이펙스 오브 헐트라고 불러요. 에이펙스 오브 헐트. 심장의 첨부라는 거예요. 첨부, 이제 끝부위 뾰족한 부위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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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하는 심장 박동이 여기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쪽은 우리 몸의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왼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 전체적인 심장은 우리 몸 중앙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심장은 무게가 250에서 300g 정도예요. 생각보다 크지 않죠. 원뿔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성인의 주먹보다 약간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쥔 주먹보다 조금 더 이 원뿔 모양의 심장이 약간 더 크다라고 합니다. 원뿔의 바닥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심장 바닥, 심저, 베이스 오브 하트라고 부르고요. 이 심저라는 부분이 아래쪽이 아니에요. 베이스 오브 하트가 심장의 아래쪽이 아니라 이쪽이 심저입니다. 여기가 베이스예요. 베이스 오브 하트. 하트. 자, 그렇다면 원뿔 끝에 해당하는 부분, 심장 끝은 어디다? 심첨, 에이펙스 오브 헐트는 방금 설명드렸죠? 여기 아래쪽에 뾰족한 부분, 원뿔의 뾰족한 부분, 원뿔의 뾰족한 부분, 여기 뾰족한 부분, 네, 여기가 심첨부입니다. 첨부에서 뭐다? 박동이 시작된다, 박동이 느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심장의 앞면을 복장갈비면, 흉늑면이라고 부르고요. 스테노코스탈 서페이스, 그리고 심장의 아래 뒷면을 가로막면, 우리 가로막 뭐였죠? 횡격막이었죠. 횡격막 이름 뭐죠? 다이아프램이죠. 다이아프로마틱이라고 부르고요. 다이아프로마틱 서페이스겠죠? 자, 그리고 심장의 양쪽 바깥면, 이쪽 바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깥면들 뭐랑 닿아 있어요? 폐랑 닿아 있죠? 그래서 이번을 허파면, 폐면, pulmonary surface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심장의 끝, 심첨, apex of heart가 어딘지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심장의 모양 우리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그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의 모양 그대로고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심첨부죠? 심장의 끝, apex of heart, 심장 끝, 심첨부 여기 있고요. 자, 각각의 우리 위치 한 번씩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그린 심장에서는 하트 모양으로 해놓고 이걸 이렇게 4개를 쪼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훨씬 3D 같은 모양이죠? 이게 어떻게 됐다고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빨간색이어서 잘 안 보이시나요? 다시 그려볼게요. 자, 동그라미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나눴죠? 방실, 잘 안 보이네요. 실, 좌였어요. 그리고 가운데 심 들어가죠? 심. 네, 이렇게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그리고 이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보다 좌심실이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른심방, 우심방, 화살표 여기 연결돼 있죠? 맞아요. 제대로 찾아왔어요. right atrium, right atrium이라고 해서 우리 atrium A, 그리고 right ventricle ventricle이라고 해서 여기 V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뷰 이렇게 순서로 외우시라고 했죠? 자, 좌심방, 어디 있나요? 좌심방 글자가 어디 있을까요? 좌심방 글자 못 찾겠네요. 네, 좌심방 레프트 아트리움이고요. 좌심실, 왼심실, 레프트 벤트리클이죠. 자, 그리고 이 좌심실에서 전신으로 나가는 혈관이 바로 이 대동맥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요게 대동맥이에요. 대동맥활, 대동맥궁이라고 해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을 대동맥활, 대동맥궁이라고 해요. 아울틱 아치라고 하고요. 이 아울틱 아치는 크게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다른 이제 대동맥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신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신을 돌아왔다가 이 피가 어디로 돌아오죠? 전신을 갔던 피는
상대정맥, 하대정맥으로 돌아오죠. 여기는 상대정맥만 있네요. 슈페리얼 위쪽이라는 뜻이죠. 자, 베나 카바 대정맥입니다. 여기서 피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심방. 자, 우심방에 있던 피 다시 아래로 내려오죠. 우심실. 우심실에 있던 피가 다시 위로 푹 나갑니다. 폐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우심실에서 여기 보라색 혈관이에요. 왼 허파동맥. 레프트 풀모너리 아테리이고요. 이 레프트 풀모너리 아테리에서 사용한 피는 나중에 풀모너리 베인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것들을 하나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오른 심장 동맥, 우 관상 동맥,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라는 게 있고요. 왼 심장 동맥, 좌 관상 동맥, 레프트 코로나리 아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관상 동맥입니다. 관상동맥이 뭐냐면요. 여기 혈관에서 이렇게 파란색을 따라오세요. 이렇게 심장에 붙어있는 이 혈관이 바로 관상동맥이에요. 관상동맥. 여기에서 이 관이 무슨 뜻이냐면 왕관할 때 관이에요. 왕관의 상,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왕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파란색을 뒤집어 보면요. 뭐 약간 이런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이 요렇게 이어지면 요거 약간 왕관처럼 생겼나요, 여러분? 네, 왕관이죠? 그래서 이 왕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관상동맥이고 영어 이름은 코로나리 아테리입니다. 코로나리 아테리,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 레프트 코로나리 아테리. 이 친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심장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혈관이에요. 즉, 이 혈관이 막히거나 이 혈관에 혈액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심장이 운동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심장의 혈관이 막혀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심장이 운동을 잘 못하는 게 협심증. 그리고 이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는 상태를 심근경색. 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들은 뒤쪽에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쪽에는 코로나리 아테리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관상동맥. 자, 필기가 너무 지저분하네요. 조금씩 덜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아이패드를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너무 신나가지고 필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심장벽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심장벽의 구조는 심장을 요만큼 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돌려서 면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막은 크게 3개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심장 속막, 심내막, 심장 근육층, 심근층, 그리고 심장 바깥막 이렇게 나뉘어져요. 영어 이름 먼저 보고 갈게요. 심장 속막, 안쪽이라는 뜻이죠. 엔도가 안, 내 이런 뜻이잖아요. 엔도카디움, 심장. 심장의 안쪽의 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장을 뜯어가지고 봤을 때 안쪽의 막인 거죠. 엔도카디움. 그리고 이 엔도카디움 안쪽에는 심장 근육이 있어요. 심장 근육, 마이오라고 하는 게 근육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심장이죠. 심장의 근육인 거예요. 심근층, 마이오카디움. 자, 심장 속막, 심내막, 엔도카디움, 심근층, 마이오카디움입니다. 이 마이오카디움이 심장벽을 이루는 주체로 심장 근육 조직으로 만들어지고요. 심방의 근육은 좀 얇고요. 근육 다발의 주행성이 불규칙하고 심실의 근육은 두꺼우면서 오른쪽 심실보다 왼 심실의 근육층이 두껍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기억 한번 더듬어 볼게요. 자, 우리 심장 이렇게 생겼죠? 우리 방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좌죠, 여러분. 자, 심방. 이 심방의 근육은 심실보다 얇다고 되어 있어요. 왜 얇을까요? 얘네들은 어디까지만 보내주면 돼요? 얘네들은 아래 심실까지만 피를 내리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운이 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근육이 얇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 심실들은 어디까지 보내야 돼요? 우심실은 폐까지 혈액을 보내야 되고 좌심실은 무려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야 돼요.
160cm인 나, 180cm인 나, 그런 내 온몸까지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힘이 세야 되는데 누구다? 바로 이 좌심실인 거죠. 왼심실의 근육층이 가장 두껍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심장의 바깥막은 필기가 이게 잘못되었네요. 에피카디움입니다. 에피카디움. 자, 다음은 심장 근육의 자극 전도입니다. 이 심장의 운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심장은 특이하게 자기 스스로 어떤 자극이 되는 중심체를 가지고 이 자극들이 심장 전체가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스로 자극을 전달하고 운동하는 똑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심장 근육 중에서 특수 심장 근육은 세포질이 풍부하고 근육 원소묘가 적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 이 친구의 특징이 무엇이다? 자율적으로 수축하여서 그 수축을 일반 심장 근육에 전달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율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굴심방 계통, 방실 계통에 이것이 두 계통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독자적인 리듬으로 자동 수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어려운 말은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이 심장은 자극 전도라는 걸 가지고 독자적인 리듬으로 자동적으로 수축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심장 자극 전도 계통, 심장 근육에 세포가 접촉해서 서로 연결되면 빠른 리듬으로 수축하는데 이제 쿵떡쿵떡 하는 거죠. 이러한 연결이 반복되면서 심장의 리듬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이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때 심장이 뛰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부정맥 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올바르지 않은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죠. 올바르지 않은 모든 심장의 리듬을 부정맥이라고 불러요. 자, 심장 근육의 자극 전도입니다. 아까 심장에서 자극이 생겨서 이게 자율신경계인 이 굴심방 계통과 방실 계통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앞장에서 잠깐 했었어요. 자, 앞장 잠깐 넘어가 볼까요? 여기 했죠? 심장의 자극 전도, 특수 심장 근육은 자율신경과 연결되는데 이게 굴심방 계통, 방실 계통 두 계통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한 이 내용입니다. 자, 굴심방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죠. 굴심방 결절, 동심방 결절이라고 해서 요 부위예요. 여기가 어디죠? 우심방이죠. 우심방에서 이 심장의 자극 전도가 시작이 돼요. 우심방에 뭐가 있다? 바로 굴심방 결절 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동심방 결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같은 말로 동방 결절이라고도 합니다. 박동조율기 페이스메이커라고도 불리면서 60에서 80분의 발동을 발생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심장 운동의 시작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을 해요. 어디서 시작한다? 굴심방 결절, 동방 결절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요, 여러분. 동방신기에 열정맨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저랑 세대가 달라서 모를까요? 근데 요즘에도 가끔 나오니까 윤호 기억나시죠? 인생은 뭐 윤호처럼 살라고 하잖아요. 열정적으로. 이 뜨거운 열정이 어디서 시작됐다? 동방결절에서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동방결절이라는 거, 동방결절, 동방신기, 여기서 이 심장의 열정이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자, 굴심방계통, 굴심방결절, 동심방결절, 동방결절 모두 같은 말이고요. 심장에서 페이스메이커, 심장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심장 운동의 시작점이 되어 여기에서 60에서 80번 분당 그런 박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심방이 먼저 수축을 하면요. 그 다음에 심실이 수축이 돼요. 이건 또 다르게 무슨 의미냐면 심방이 수축을 해서 혈액을 아래 심실로 짜 내린 다음 여기서 짜 내려진 혈액이 그제서야 이제 이 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이 피가 전신 혹은 폐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보이시죠? 이렇게 굴심방 결절이란에서 우심방에서 심장 자극이 시작이 되어서 요게 여기는 뭐죠? 여기가 바로 방실계통이죠. 굴심방 계통에서 방실계통으로 전달이 돼요.
오른 심방의 심장 정맥골 부근에는 방실결절이라는 특수한 심장 근육이 관찰이 되는데 이쪽 제가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쪽이 그 방실결절이라는 특수한 심장 근육이 관찰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특수 심근섬유는 히스다발에서 오른갈래와 왼갈래로 나누고 심실 사이막을 지나 좌우의 심실에 도달한다라고 해요. 여기 보이시나요? 히스다발이 바로 이 초록색 점입니다. 여기가 히스다발이고요. 이제 이 히스다발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신경섬유가 갈라져서 이게 이 프루키네 섬유라고 해요. 심장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심장이 짜질 때 이 아래서부터 심장을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짜 올리게 돼요. 쭉쭉쭉 치약 짜듯이 여러분 밑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 짜면은 이제 피가 푹 짜져가지고 이렇게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팍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히스다발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갈려진다. 그래서 심실 사이막 요 가운데 중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실 사이막, 심장 가운데 중격, 여기를 통해서 좌우 심실에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 페이지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전도 장애가 생기는 것. 이렇게 굴심방 결절에서 방실계통으로 잘 내려오지 않고 방실계통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잘 나눠지지 않고 나눠진 것이 이 심실에 잘 전달되지 않는 이런 과정들이 모두 전도장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정맥 아레스미아라고 부릅니다. 아레스미아라는 단어 어떻게 외우냐면요. AR 띄우세요. R 띄우시고요. 그 다음에 리드미아예요. 이 리듬 뭐 나의 리듬 막 이렇게 하잖아요. 노래 부를 때. 리듬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리듬이 잘 되지 않는 거 아레스미아입니다. 아레스미아 부정맥 심장 리듬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예요. 어떻게 생긴다? 전도장애가 있을 때 생긴다라는 내용.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페이지 내용 어렵고요. 저도 학생 때 잘 모르고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서야 좀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해 하셔야 한다면 동방신기, 동방결절 기억하세요. 자, 다음 우리 이제 순서에 따라서 방금은 심근에서 이제 심장 전도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심외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외막은 첫 페이지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심장 외막, 에피카디움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자, 이것은 막이 3개가 있다. 막이 3개가 있는데 내장 쪽 장막, 그리고 심장막 안, 벽쪽 장막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같이 이해를 해볼게요. 자, 안쪽 심장과 만나 있는 쪽이 심장 바깥막, 내장 쪽 장막입니다. 바이세랄 페리카디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심장막 안, 요 강 캐비티라는 게 텅 빈 공간이잖아요. 그죠? 페리카디얼 스페이스, 캐비티, 페리카디얼 캐비티, 페리카디얼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이 안에는 심낭액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심장막액, 심낭액, 페리카디얼 플루이드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 벽쪽 심장막, 파리엔탈 페리카디움 이렇게 3막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각각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심장이라는 것을 싸고 있는 심장막이 있고 이걸 에피카디움 혹은 페리카디움이라고 부르고요. 이 심장막 사이에 뭐가 들어있다? 심장막액, 심낭액이 들어있어요. 페리카디알 플루이드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 심장막액이 들어있는 심낭 사이에 염증이 생기면 뭐다? 심낭염이에요. 페리카디티스이죠. ITIS 붙으면 우리 염증이었죠. 심낭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자, 이 그림 아주 잘 그려놨죠? 하얀색 껍질 하나 깠더니 이 사이에 이렇게 염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심낭액에 염증이 있는 거죠. 자, 심장 바깥막은 세 층으로 나뉘어 볼 수 있고 가운데 층인 그 심장막 안에는 페리카디알 플루이드가 들어있다. 이쪽에 염증이 생기는 게 뭐다? 바로 심낭염, 페리카디티스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자, 반가운 제가 또 나타났네요. 네, 수업 집중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